안녕하세요. 세법전서입니다. 최근에 올렸던 영상이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이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바로 4대 보험과 프리랜서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전 올렸던 영상을 요약을 좀 하면 4대 보험을 넣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4대 보험이 많이 나오니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부분을 이제 세무서에서 데이터를 걸러가지고 소명을 해라 라고 연락이 많이 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4대 보험을 넣었을 때 장단점과 그리고 프리랜서로 신고를 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대 보험. 이제 4대 보험이 거의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고용이 되어서 업무를 진행을 하면 4대 보험을 넣어야 되고, 그 4대 보험에 맞게 근로자 반, 사업주 반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한 9% 정도,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7% 정도, 고용하고 산재보험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 두 가지만 봐도 근로자 반, 사업주 반이라고 하더라도 4.5%, 3.5%, 거의 8% 정도를 1인당 낸다라고 보면 되는데, 기본급여가 200이라 했을 때 16만원 정도가 차감이 됩니다. 그러면 실수령액은 한 185만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혜택이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큰 혜택이라기보다는 지금 당장에 돈을 더 많이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합의하에 프리랜서로 신고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대 보험의 장점은 없을까요? 장점 있죠. 산재보험을 넣기 때문에 산재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고용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실업급여라는 것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혜택은 너무 추후 얘기고 지금 당장으로 보았을 때는 3.3%가 훨씬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프리랜서의 장점만 대표님들은 알고 있으신데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고용보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실업급여 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산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쳐도 산재 처리도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정확한 프리랜서 개념 하에는 다쳐서 산재 처리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대신 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로 만약에 따졌을 때 4대 보험을 넣어야 되는데 프리랜서로 신고를 했다. 이제 노동청구 가지고 싸우면 사업주가 물려줘야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면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랜서는 출퇴근 시간대가 정해져 있으면 안 되고 사업주의 명령하에 업무를 진행을 하면 안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주가 무언가를 지시를 했을 때 이행을 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를 따져보면 실업급여도 줘야 되고 그리고 산재 처리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왜 근로자 또한 프리랜서로 신고하기를 바랄까요? 첫 번째, 일단은 세무사한테 맡기면 5월달에 환급을 줍니다. 저도 환급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납부할 때는 납부하라고 말하지만 그 대표님께서 내가 책임이 질 테니 이만큼 환급받게 해달라고 오히려 정해서 알려주니 제 입장에서는 고객분께서 요청하시는 대로 어느 정도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환급이 나왔고 세무서에서 문제없이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대표님이 맞아버리게 되는 거니까 제가 실력 없는 세무사가 되고 대표님은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환급 많이 받는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됐을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자, 그러다 보니 4대 보험은 연말정산은 환급 받지만 내가 그렇게 많이 냈던 내 월급의 8% 가까이 냈던 4대 보험은 돌려받지를 못하는데, 프리랜서는 일단 냈던 돈은 거의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고, 자, 그 돌려받는다는 말은 세무사가 소득을 아주 낮게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 낮은 소득에 대해서 지역가입자로 4대 보험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소득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보료가 피부양자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연금만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4대 보험도 똑같은 급여 대비 근로자보다는 프리랜서가 더 적게 나오는 그러한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그러니 이제 4대 보험도 빵꾸가 나고 세수도 빵꾸가 나니 세무서랑 이제 근로복지공단이랑 이제 콜라보를 해서 이제 한 방 터트릴 거를 준비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최근에 아는 세무사 형이랑 얘기를 하니 최근 들어가지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엄청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런 실업급여를 지급하다 보니 4대 보험공단에는 돈이 없고, 그러한 돈을 메꾸기 위해서는 프리랜서를 4대 보험으로 돌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을 이제 땡겨와야겠죠. 듣기로는 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14번인가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말은 즉슨 무언가 편법을 써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실업급여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일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요즘에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핸드폰 GPS 따가지고 한 지점에 계속 GPS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쪽에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업급여 관련된 부분을 몰수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세무서와 근로복지공단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업무를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이야 적당히 소명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좀 더 타이트하게 들어갔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4대 보험으로 가서 4대 보험 내면서 똑바로 할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안 걸릴 거야, 조금 더 있다가 난 할래 라고 하던가, 언젠가는 프리랜서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4대 보험을 넣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 시점은 대표님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세무사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하라고 말을 하지만 대표님께서 안 하면 저희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 세무사님과 같이 얘기를 해보시고 하루라도 빨리 전환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